안녕하세요. 마음먹기 스쿨 Q&A 라방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라방인지 고정 댓글을 좀 달겠습니다. 마음먹기 스쿨 Q&A 라방. 오늘 이 라방의 목적은 지금 제가 마음먹기 스쿨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Q&A 라방이 있어요. 그래서 알 권리를 위해서 입학 설명회 때 좀 보셨던 부분도 좀 있고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 이제 보시게 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 다는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가져와서 이런 과정입니다라는 거를 살짝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Q&A 시간도 갖고 그리고 제가 현재 교재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기는 현재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원래 1차 모집은 끝났고 2차 모집을 하는 이유는 1차 모집에서 들어온 이제 신청을 한 아이들 중에 다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 음가 알고 있어야 하고 파닉스 단어를 어설프게라도 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죠? 블렌딩도 하고 듣기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해력이 좀 있는 상태가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내후년이나 내년에 올 수 있도록 해드려요. 내후년을 얘기하는 이유는 내년에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레벨 2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레벨 2 아이들이 좀 트래픽이 많아질 예정이라 레벨 1을 선발을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벨 1은 일단은 우리 아이가 이 과정이 좀 맞을 것 같다. 여기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올해. 왜냐하면 내년에는 레벨 1을 제가 안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 자리에 워크북 자리에 지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기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막 지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문이 있었는데 그 지문이 다 그럼 어디로 갔느냐? 지문은 영상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다른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프레젠트가 될 거고 그럼 워크북은 워크북대로의 기능을 하자. 보시면 헤딩이 달라졌어요. Comprehension과 Fluency Practice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원래 이 자리에 이렇게 지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문은 영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Comprehension 부분을 제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Fluency Practice에서 예전에는 그 지문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거기에서 핵심 문장을 제가 뽑아내서 그런 스킬을 제대로 좀 인텐시브하게 배워보자.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대충 그냥 막 이렇게 선 그어서 슬라이드 앤 스쿱 해서 그냥 숙제하는 슬라이드 앤 스쿠프는 잘하는데 그대로 잘 못 읽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더 세분화해서 이 스킬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워크북의 형태를 좀 더 바꿔야겠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그 리딩 파트 페이지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 WH ques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어제 다 그렸어요. 제가 다 그렸습니다, 이거를. 이걸 왜 그렸냐면은, 뭐, who, what, 이런 거는 알아요, 아이들이. 근데, where, 이런 말을 몰라요. where, 어디. 이런 걸 모르는 아이들이 들어와요. when, 언제, how, 어떻게, why. 이런 의문사를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막 틀리는 경우, 그게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이콘을 딱 봐가지고 오늘 딱 이 세 가지, 딱 세 개씩 들어가거든요. 아까 그 워크북 보시면 딱 세 개 들어갔잖아요. 정확히 who, how, where, 뭐 when 이렇게 무엇을 묻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좋겠다. 그 컴프레hension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어쨌든 간에 저는 아이들이
이거를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거? 대충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거? 네, 그런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제가 이 아이들의 컴프레hen션과 유창하게 읽는 그런 부분들이 향상되는 걸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지켜보기 위해서 더 덜어내고 더 세분화시키고 해서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작업을 지금 하느라고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보셨죠? 한 학기는 3개월 과정인데 예전 제가 1기 때는 레벨 1의 1학기 아이들을 다 뽑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2학기 때, 3학기 때 그때쯤 들어와도 되는 아이들이 1학기 때 못 들어와 그러니까 아예 레벨 1 자체에 못 들어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건 좀 아니다. 분명히 아이마다 1학기와 2학기와 3학기, 그 적합한 그 레벨의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지점,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좀 다를 텐데, 내가 너무 좀 고지식하게 1학기의 아이들을 무조건 다 이렇게 한 번에 뽑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도 3차 인터뷰 하고 왔습니다만 그 아이는 레벨 1에 2학기 때 들어와요. 레벨 1에 2학기 때. 네. 1학기에 들어오기에는 굳이 1학기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2학기 때 들어오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한 2-3명 됩니다, 지금. 그래서 스타트는 1학기 때 스타트는 1학기부터 제가 시작을 하지만 2학기 때 들어오는 아이 몇 명, 또 3학기 때 들어오는 아이가 있고 아예 레벨 2가 열리면 그때 이제 들어와라. 왜냐면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실력을 봤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 레벨 1 과정이 필요 없는 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아이는 레벨 2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레벨 1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 음가를 모른다거나 블렌딩 안 된다거나 기초 단어를 너무 몰라서 여기 들어와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이 과정을 다 만들었고 또 게다가 일기를 또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딱 아이가 왔을 때 제가 인터뷰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여기서 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하다가 그만두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물론 하다가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뭐 원하시면 그 학부모가 원하시는 거니까, 아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마마몽키 스쿨이라는 저라는 이 교육자랑 이 과정 자체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과정이에요. 잘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교육자가 직업적으로 되게 예민한 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못 보는 부분들을 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부분들을 빨리빨리 개선하고 강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과정이고 좋은 과정이에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마마몽키 스쿨을 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그런 예민한 교육자가 또 이 subject matter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교육자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을 이 아이들이 또 만날 수 있을까?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만큼 제가 자신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해내길 바래요, 제가. 왜냐,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해서 이거를 잘 해냈을 때 이렇게 실력 상승과 함께 자신감 부스트 되고 실제로 지금 일기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제가 이렇게 쭉 상승세 자신감 뭐 실력 여러 면에서 이렇게 부스트 되는 걸 보고 정말 저런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어차피 마마몽키 스쿨은 2년 과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2년 동안 아이들이 제 밑에서 제 관리하에 기초를 잡고 영어를 되게 좋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기가 스스로 하든 아니면 뭐 학원에 가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든 그렇게 2년 동안 아이들을 다듬어주고 만들어주고 끌어올려주는 게 제 미션이고 제 이제 제 사명이죠, 그게.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받을 때 굉장히 신중한 거죠. 막 그냥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엄마가 간절히 원하시고 또 아이들도 하고 싶은데 레벨이 안 돼서 레벨 1에 못 들어오는 경우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뭐 스토리에도 얘기했지만 그럼 마냥 뭐 1년 기다리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 아이와 저와의 타이밍이 또 안 맞으면 또 한참 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뭐 마마몽키 스쿨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그걸 떠나서 프렙 과정을 좀 만들어주자. 프렙 과정이란 것은, 프렙 과정의 목적은 기초 음가를 아는 거, 그 베이직 리퀘어먼트를 맞추는 거죠. 기초 음가를 아는 거, 그리고 기초 단어.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단문 정도의 어떤 문장 어순 감각 살짝, 이렇게 가르쳐주고, 기본 파닉스. 그러니까 파닉스라기 거창한 파닉스는 아니고 블렌딩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활동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은 정규 과정은 아니에요. 보시면 정규 과정은 레벨 1부터 들어가죠. 정규 과정이냐 아니냐의 그 차이는, 정규 과정은 제가 액티블리 개입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 프렙 과정은 제가 관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렙 과정은 이제 엄마들을 가이드해드리고 그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도 마찬가지고 다음번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선발을 할 때 다양한 아이들의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 아이가 현재 위치,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레벨 1의 1학기에 그냥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그런 성향들 다 파악해서 1학기에 들어오는 아이, 2학기에 들어오는 아이, 3학기에 들어오는 아이, 아니면 아예 레벨 2로 들어올 아이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입학 설명회 때 말씀드린 건데, 간단하게 입학 설명회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것은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학원 가서 선생님 대면하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또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주도를 하는 거죠.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아이가 그 정해진 분량의 공부를 매일매일 하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고, 뭐 급급 과제하고, 퀴즈 풀고, 또 이 플루언시를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또 엄마랑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가장 메인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 마마몽키 스쿨에서 성공을 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 성실함, 매일매일 해내는 거. 아프면 못할 수 있죠. 예, 아프면 못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보통 4주가 한 달 과정이잖아요. 사이클이 5주씩 돌아가요. 왜냐면 왜 5주냐면은 4주 공부하고 5주차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잘한 친구들은 여유 있게 이제 쉬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갈 텐데, 그러지 않은 경우 이제 밀리거나 아니면 뭐 아파서 이런 경우에는 캐첩을 할 수 있게 제가 일주일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머님들도 막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일주일은 또 쉬어야 하고. 그 성실함, 그리고 자기 시간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제가 그 설문조사에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아마 설문조사 마치신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 하시는 그런 경우 있을 텐데, 왜냐면 설문조사에 뭐가 있냐면, 지금 사교육 몇 개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요. 보통 대부분이 다 그냥 안 한다, 또 가끔 있고, 1개, 2개, 뭐 많아야 뭐 2, 3개? 근데 4, 5개 하는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는 사교육을 묻고, 아이한테는 나는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시간이 여유롭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그걸 물어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이 섹션이 있고 엄마 섹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예상했지만, 난 시간이 없다, 촉박하다. 제가 봤어요. 어떤 사교육을 하시는지, 뭐 예체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그 아이의 경우에는. 왜냐면은 마마몽키 스쿨이 딱 정해진 분량,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밀리지만 않으면 딱 적당한 분량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 하루 이틀 밀려버리면 이제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결국에 이제 놔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지난 1기 때도.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뭔가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저의 이제 루틴 차트를 다 개별적으로 커스터마이즈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다 해드릴 거예요. 저 1기도 해드릴 거예요. 저 1기는 이제 못 해드렸는데 1기도 해드리고 2기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루틴을 해서 비주얼라이즈해서 체크하는 그런 것들 제가 다 엄마들이 개별적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왜냐면
뭐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시간 내서 그냥 하루 종일 다 해서 만들어서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려서 밀리지 않도록 그 습관을 들이면 지금 일기하셨던 이제 지금 살아남으신 분들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근데 딱 시간 되면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익숙해지는 거. 과제물 다 보셨을 거예요. 입학 설명 때 보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과제를 해요. 제가 우리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면 지금 입학 설명회에서는 대충 이런 수업입니다 정도만 얘기했지만 이제 들어오고 확정이 되면 제가 수업이 왜 이런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고 왜 과제는 내가 이걸 과제를 내주면 여기서 이 선생이 뭘 보려고 하는지 이거 과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게 결국에 아이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좋은 것인지 그런 얘기를 제가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게 오리엔테이션의 진짜 오리엔테이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참 감사하죠. 제가 우리 일기 학생들한테 일기 학생들의 결과물이 나와 있으니까 그 결과물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참 제가 우리 일기 학생 너무 애정합니다. 너무 애정하고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일기 학부모님들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말만 믿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 이기는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그런 뭐 워크 플로우라든지 스터디 플로우라든지 평가 방법, 그 프레임워크, 아이들 결과물 다 보여드리잖아요. 결정만 하면 돼요. 딱 보고 괜찮은 수업이다. 너무 쉽죠? 근데 우리 이게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저랑 오랜 이제 팔로워님들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팔로우 하신 분들이고 제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분들이니까 이제 저만 믿고 오신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래서 늘 고맙고,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일기 학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하죠. 저는 위클리 리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위클리 리뷰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났어요, 이렇게. 근데 좀 자주 만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 내가 주별로 일주일에 주말에 이제 주중에 공부하고 이제 주말에 만나는데 이때 뭘 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그 테스트를 하다 보면 1대1 테스트 하다 보면은 단어 아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테인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반복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주에 배웠던 핵심 단어 몇 가지만 뽑아내서 그걸 가르쳐주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배운 단어에다가 좀 생소한 단어, 좀 어려운 단어 하나씩 끼워 넣어서 어휘를 확장해주고 또 이렇게 모여서 너도 공부하냐? 나도 공부한다. 안녕 안녕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거다. 제가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위클리 리뷰가 한 중간쯤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게임도 하고, 이런 슬라이드 좀 보이시죠? 슬라이드도 하고, 끝나고 이제 뭔가 활동을 해요, 아이들이.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주말에 하는 거거든요, 주말에. 방금 우리 배웠던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혼자 집에서 그림을 보고 생각해내고, 막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해주고 계속 제가 아이들한테 노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거 아마 내용 들여다보신 분들 이거 쉽지 않아요. 막 보신 분들 레벨 보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뒷레벨이라 그래요. 지금 3학기의 이 내용이거든요. 이걸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우리가 주중에 공부했던 그 어휘를 다시 한번 그 맥락 안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는 것과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유추하고 어휘를 확장해 보자는 것과 그리고 그 어휘가 들어간 문장이 점점 더 이제 더 복잡해지는데 레벨 2를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레벨 2에서는 더 이상 이제 레벨 1과 같이 파닉스 읽기용 그런 패시지 리딩이 아니라 이제는 theme base죠, theme. 논픽션이 들어가고 굉장히 다양한 텍스트 장르가 더 이상 이제 파닉스대로 제가 막 마이크 하이크 이렇게 해서 막
지문을 만들어내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 과학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뭐 페어리테일에 관한 이야기, 픽션과 논픽션을 막 이렇게 섞어서 제가 다양한 리딩 스킬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정도 하려면 지금 이렇게 조금씩 깔짝깔짝 이렇게 이런 문장들, 내가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이미 예를 들어서 8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그 중에 모르는 단어 딱 하나예요. 다 아는 단어야. 그러면 내가 만만하잖아요. 저 모르는 단어를 내가 의미를 좀 유추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저랑 그런 이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위클리 리뷰가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다 뒤에 일어날 일까지 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한테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굉장히 잘 활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네,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레벨 1과 레벨 2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레벨 1은 아리까리한 아이들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쫙 모아서 잘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제 다듬어 놓는 그런 과정이면 그렇게 다듬어진 아이들이 이제 레벨 2에 가서는 이렇게 확장된 공부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레벨 1에 들어오면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학부모님들이 많았냐면은 7세, 6세, 7세 파닉스 하나도 모르고 음가도 모르는데 이 레벨 1에 막 들어오시려고 해요.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 입학 설명회를 보셨으면 아마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안 하셨을 텐데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고 이 선생님이 찾고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들인지. 그래서 지금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죠? 제가 그냥 말로 해드릴게요. 저학년하고 1학년은 영어를 잘해야 돼요. 굉장히 잘해야 돼요. 굉장히 잘한다는 이야기는 듣기 능력도 좋고 이해력이 좋고 문장도 잘 읽어야 하고 어휘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유치원생 1학년들, 지금 마운키 스쿨에 있는 유치원생 1학년들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언어적인 어떤 그런 language prodigy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기초를 잘 쌓아서 제가 레벨 2로 거뜬히 보낼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저학년, 제가 저학년 유치원생 1학년을 뽑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유치원생 1학년이니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아이들은 프렙 과정에 들어가야 돼요. 프렙 과정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좀 더 다듬어 둔 상태에서 오는 거고 2, 3, 4학년들은 무난한 아이들. 그런데 약간 자신감 좀 없고 많이 버벅거리고 그러니까 읽을 수 있고 이런데 좀 자신감 없는 아이들이 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5, 6학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은 이제는 받아줄 곳이 없는 아이들. 많지는 않아요. 이 5, 6학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가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광고가 뜨는데 무슨 아이비리그 선생님이랑 무슨 화상영어 1대1 막 무슨 키즈 무슨 영자신문 막 이런 게 나와요. 어머님들 지금 신청하세요. 막 이러는 거야. 저걸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물론 있겠죠.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수업은 많아요.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은 존재하죠. 근데 마음몽키 스쿨의 마음몽키라는 그 교육자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조금 어설프고 자신감 없고 못하는 아이들을 좀 끌어올려 주자. 네. 그러니까 제가 영자신문을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프로바이더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기초 레벨에 있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 그 기준 위로 끌어올려주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내가 해야겠다. 그 일은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을 잘 못 만나서 제가 좀 늘 아쉽죠.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마음몽키 스쿨에도 이렇게 입학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2차 모집 신청을 하신 분인데 그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시골에 살아서 아이를 영어 교육을 맡길 기관이 없다. 그래서 너무 고민을 했는데 이 과정을 제가 찾게 돼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아이가 한 걸 봤거든요. 이 마음몽키 스쿨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골에 이렇게 살면서 나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제가 학원을 이렇게 세우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 미국 시골에서. 왜냐면은 내가 필요한 한 아이들은 저기 한국에 있고, 또 여기저기 있고, 나는 또 물리적으로 여기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 과정을, 제가 아이들을 그 과정을 분석해서 지켜볼 수 있고, 그 성장해 가는 거를 함께 이제 그 기쁨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물론 이렇게 화면 안에서만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은 그래도 아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1년 해봤고,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도 이제 잘 오셨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죠. 어쩌면 저렇게 그 교육의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수 있겠다. 좋은 프로그램이겠다. 네.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스타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학 설명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저한테 링크 신청을 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막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찾는 분들에게만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면 그냥 뭔가 볼까? 이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거에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쭉 지켜봤는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에서 지금 이걸 되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동시에 배워요.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vocabulary, grammar, 그다음에 의문인식, phonics, 사이트 워드, 유창성 훈련, 어순 감각, 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압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핸들을 모른다? act, cat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탁 끌어올렸을 때 제가 이제 너무 아쉽잖아요. 이제 어머니 제가 선생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재밌는 거 이번 2기 때는 작년 1기 때 그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이번에 다 들어왔어요. 1년 동안 공부를 했더라고요. 공부를 했고 나아져서 들어왔어요. 쳐다보니까 이젠 됐다. 이젠 하면 될 것 같아. 작년에 막 이렇게 선생님 그냥 넣어주세요 막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하다가 그만뒀을 거예요. 내년에 오세요. 내후년에 오세요. 왜냐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프랩 과정을 그냥 마냥 기다리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프랩 과정을 만들어 드려서 대기하실 수 있게 대기하시면서 들어올 준비를 할 수 있게. 왜냐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 언제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학년들은 아직 시간이 많죠. 3, 4, 5학년들은 조금 특히 이제 4, 5학년들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왜냐면 이제 입시 모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이제 올려놔야죠. 기본 실력 올려놓고 프로그램의 정말 그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두 번째는 영어에 대한 호감도를 올리는 거예요. 호감도, 자신감. 이 3가지. 그래서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성격이 좀 많이 소극적이고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결과물이나 이런 퍼포먼스를 봤을 때 이렇게 자신감이 상승된 걸 제가 보면서 내가 이걸 잘 못 만들진 않았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만들어줬구나. 그래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기다리세요.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사교육을 내가 시킨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많죠. 선생님 많고 과정도 많고. 근데 마마몽키 스쿨, 마마몽키 같은 선생님도 한 번을 만나봐야지 않을까. 우리 애들이. 하루 공부량이 얼마나 소요될까 물어보셨는데 아이들마다 다른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 40분에서 1시간. 영상을 보는 시간은 한 15분, 10분에서 15분. 워크북 과제 하는데 또 한 15분, 20분. 그 다음에 퀴즈 풀잖아요. 온라인 퀴즈 하는 그거 10분도 안 걸려요. 금방금방 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랑 뭐 이렇게
유창성 훈련, 그 디코딩 드릴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것까지 하면은 매일 1시간씩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그런데 제가 이제 누차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1시간 안에 다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도리 있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오리엔테이션에서 할 거지만은, 15분, 10분 공부를 해요, 아이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좀 지나서 좀 놀다가, 밥 먹고, 간식 먹고, 놀다가, 다른 거 하다가, 와서 워크북 풀고, 과제 완료하고, 좀 한참 있다가, 저녁 먹기 전에 엄마 저녁할 때 옆에서 컴퓨터로 딱딱딱 온라인 퀴즈 풀고, 엄마 이제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디코딩 드릴 체크하고 그거 제가 학부모님들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다 보여드릴 거예요. 아예 그림으로 해가지고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하셔야지. 근데 이제 막 나는 그냥 1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래도 되는데 질려요. 그러면 저도 5분 이상 10분 이상은 뭐 일을 못 하거든요. 나눠서 쪼개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조각조각 나눠서 좀 했다가, 왜냐면 좀 리디렉션이 되고 좀 리프레시가 돼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눠서 가세요. 나눠서 가시면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밀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루 분량은 지금 작년에 이제 일기 하셨던 분들 하시는 말씀이 딱 좋다. 딱 좋다.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 제가 리뷰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리뷰. 제가 마마몽키 스쿨 학부모님들한테 리뷰 써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첫 번째, 저는 귀찮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학부모님들. 그냥 바쁘신 분들인데, 막 리뷰를 써달라. 그럼 당연히 좋은 말만 써주시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수업을 받으면은, 강제로 막 리뷰를 써달라고 어디다 올려야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난 싫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보고 있으니까 또 싫은 건 못 쓰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그냥 아예 잘 안 쓰는 편인데,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에어비앤비를 돌면서 이 리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리뷰가 되게 좋은데 갔더니 엉망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나는 이 학부모님들한테 리뷰를 나는 강요하지 않겠다. 뭐 제가 해달라고 안 해도 그냥 가끔 이렇게 어디 댓글에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죠. 왜냐면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기는 앞으로 이제 들어오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 일기 엄마들의 저 리뷰가 나는 필요한데,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마다 이거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 엄마가 경험한 것과, 저 아이의 엄마가 경험한 것과, 내 아이의 엄마인 내가 경험한 것은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리뷰를 쓰면은, 그걸 100% 믿진 않아요. 왜냐면 서로 경험한 것들, 느끼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직접 그거를 느껴야 돼요. 내가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 선생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목표가 무엇이고,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엄마가 직접 적극적으로 와서 들여다보고, 이 사람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면 우리 아이들 바뀔 수 있겠다. 이게 리뷰보다 더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입학 설명회도 막 이렇게 공개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들여다보실 분들만. 너무 수고스럽잖아요. 뭐 링크 주세요. 뭐 물론 한마디만 쓰면 되긴 하지만, 또 그렇게라도 해서 저가 진심이기 때문에 오시는 학부모님도 진심이길 바라는 거죠. 이거를 seek 하시는 분들, 이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리뷰 써달라는 말씀도 안 드리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번에 이게 들어오신 분 중에 몇몇 분들이 일기 지인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누구 엄마 소개받고 왔다. 우리 누구, 이게 친척이다. 가족들도 들어와 있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어차피 제 마마몽키 스쿨은 대중화되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은 브랜드를 저는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과 또 제가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니즈들이 맞았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홍보는 제가 해야죠.
학부모님들한테 막 홍보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이 엄마가 이 과정이 별로였으면 별로였다라고 뭐 말할 거고, 그러면 그분들은 안 오실 거고. 근데 이 엄마 경험이 좋았고, 그렇게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이기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막, 리뷰 써주세요. 이렇게 제가 막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런 리뷰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데 홍보 안 해도 되고, 가끔 홍보하신 분들 많잖아요, 선생님들. 보면은 다 좋은 얘기죠. 근데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과정도. 마음몽키의 최고의 마음몽키 스쿨의 최대 단점은 뭐냐? 선생님이 그 1대1, 즉각적인 1대1 피드백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루어지죠, 피드백이.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있죠. 마음몽키 스쿨이 마냥 완벽한 수업은 아니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백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느냐, 어떤 것들을 고민했고 준비하고 있느냐. 네, 그게 다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준비해주고 강화시켜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년 동안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마음몽키 스쿨이었다. 네. 마음몽키 스쿨 얘기 안 한다고 해놓고선 또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레벨 2는 레벨 1과 완전히 다른 수업이에요. 제가 2 걱정이 안 되는 게 레벨 2는 더 빨리 나올 거예요. 왜냐면 레벨 1은 영어를 싫어하고 영어를 좀 잘 못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재밌게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것도 있단다, 약간 이런 거를 약간 달래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부스트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막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막 반전도 시키고 난리도 치고 아니었어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뭐 레벨 2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2는 1학기만 있는 거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또 9개월 과정이에요. 1, 2, 3학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들 조금 감소가 되고 아예 없지는 않고, 대신 우리가 배경 지식과 함께 정말 다양한 스킬들을 배울 거예요. 그 스킬들을 배우려면 기초가 정말 잘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초가 잡힌 아이들이 대부분 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레벨 2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영어, 질문 감사해요. 질문을 주세요. 레벨 2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영어 실력으로 성장했을까요? 1학년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과 4학년짜리 아이가 받아들이는 거는 달라요. 그쵸? 또 같은 4학년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레벨에 있는 4학년과 이 정도 레벨에 있는 4학년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이 아이의 어떤 영어 실력도 마찬가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성향, 이 아이의 태도, 이 과정을 바라보는 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태도,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레벨 2로 가는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영어 실력이냐. 베이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법 오류는 살짝 있긴 하나 어순 감각이 있어서 어순에 맞게 문장 발화하고 쓸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어휘력을 갖추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익스펜딩 하는 것도 배웠고, 그쵸? 어떤 간단한 문장에서 이렇게 익스펜딩 하는 걸 배웠고, 리뷰를 통해서, 위클리 리뷰를 통해서 hesitate, accidentally, 그쵸? 뭐 mysterious, 이런 3음절짜리 좀 아이들이 처음 접했거나 아니면 어려운 단어들,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고,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아이마다 레벨은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들, 문장을 쓸 수 있느냐, 어순 감각을 갖추고 있느냐, 문장을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서 확장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것들이 되어야만이 레벨 2에 가서 제가 생각하는 그 학습 목표에 맞게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제가 한번 쓸 거예요, 포스트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마음몽키 스쿨 레벨 1 1학기의 유닛 1을, 유닛 포맷을 짤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 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레벨에서의 라이팅 결과물을 떠올렸어요.
토픽 센텐스와 뭐 오프닝 센텐스와 클로징 센텐스를 갖춘 또 디테일을 갖춘 이렇게 구성을 갖춘 패러그래프를 써낼 수 있느냐. 그게 마지막 레벨의 아이들 그 결과물이에요. 그거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거를 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스타트를 할 때 얘네들이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하냐를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이 단계가 따다다닥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3차까지 보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학부모님이 이제 저랑 인터뷰 하는데 저희 아이는 레벨 2로 가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봐야 돼요. 엄마 생각에는 얘는 잘하니까 근데 잘한다는 게 너무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먹기 스쿨에 선생님이 여러 명이면은 각자가 다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다르게 평가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힘들어도 다 하나씩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맞고 얘가 지금 이 과정을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에 참여하면 되겠고 이런 게 되지 아니면 막 중구난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힘든 거예요. 그걸 다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격이 예민해서 또 그런 것도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렇고요. 3장까지 보는 이유는 얘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내용이 막 이래요. 여행 자주 다니시나요? 막 다들 안 다닌대. 다들 아니요. 다들 안 다니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빠져버리면 여행을 가버리면 한 달 살기, 2달 살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버리면 이거를 뭘 안 가져가시고 막 대충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한 달 살기, 한 2주, 1, 2주 정도는 괜찮은데, 한 달 살기, 막 2달, 특히 2달 살기, 근데 이것도 그 사람마다 다른 게 저희 일기 학부모님 중에 쌍둥이 엄마 한 분 계시는데, 그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2달 어디 인도네시아 갔다 오셨는데,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신 거예요. 책이랑 뭐랑 싹 다. 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겨우 그걸 다 하고 오시더라고요. 안 밀리고.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이 가셨는데, 어떤 이제 어머님은, 선생님 너무 밀려가지고 밀리면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안 밀리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이가 아픈 건 아이가 막 한 달 내내 아프진 않잖아요. 아주 뭐 심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경우는 이제 중단을 해야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아프면 한 3, 4일 아프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 캐치업할 수 있는 기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주마다 이게 사이클이 돌아요. 5주. 4주가 아니라 4주 하고 일주일은 쉬는데 제가 또 쉬는 꼴을 못 봐요. 뭔가를 또 던져주죠. 할 일을 주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9개월 내내 9개월이 뭐예요? 1년이죠. 거의 12달이에요. 뭐냐면은 그 리뷰까지 합치면 그쵸? 리뷰까지 합치면 거의 12달이에요. 그냥 1년이에요. 1년. 1년 내내 저와 듣기 많이 하고 왜냐면 퀴즈 풀면서도 듣기 많이 하거든요. 듣기 많이 하고 자꾸 따라 읽어야 하고 그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들 액티비티 완성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가 안 늘 수가 있을까? 저는 안 늘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안 늘 수가 없다고 봐요. 이렇게 매일 하는데 이렇게 매일 조금씩 같은 유형의 것을 난이도만 좀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력이 안 는다? 괴롭죠, 그럼 제가. 네.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늘었어요. 네. 그런데 이 과정이 막 좋아서 느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다른 과정을 해도 학원에 가도 늘기는 늘어요. 다 늘어요. 동네 학원을 가도 늘고요. 뭐 학습지를 해도 늘고요. 뭘 해도 늘고요. 이걸 해도 다 늘어요. 늘기는 느는데 얼만큼 느느냐. 그 향상 폭은 다를 거예요. 왜냐? 이렇게 넣어주는 그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늘어요. 하지만 향상 폭은 다르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거. 다른 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자신감 있게 내가 이제 모르는 단어도 한번 알아내려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게 단순히 영어 점수가 올라가고 무슨 뭐 리딩 레벨이 올라가고 이거보다는요. 이 아이가 매달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거든요. 엄마도 그걸 느껴요. 저도 그걸 느끼지만.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청킹을 해서 자연스럽게 읽고 일대를 해보면서 이렇게 문장을 또 말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생님 잘못 만나면 공산당 스타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선생님 막 무섭게 막 이러면서 숙제 이게 뭐야 막. 저는 애들 숙제 안 했다고 때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참관을 하거든요. 저 어떤 여학원에 가면 이제 그 학원의 그 컬처 이런 분위기를 익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선생님 수업을 참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도 웬만한 베테랑인데 이제 가서 딱 앉아있죠. 보면은 저 선생님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숙제 완료 100%예요. 비율이 100%예요. 왜?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1시간 내내 애들이 입 탁 다물고 탁 이렇게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무서우니까. 선생님 무서우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늘어요. 네, 그렇게 해도 늘어요. 늘죠, 당연히. 선생님 숙제 시키고 막 열심히 해오고 딴짓 안 하고 막 잡소리 안 하고 막 이렇게 눈 부릅뜨고 공부하는데 공산당스럽게 공부하는데 늘어요, 당연히.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다음 달에 저한테 왔거든요. 걔네들 숙제요? 너무 잘해와요. 원래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원래 성실해요. 수업 태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때랑 좀 다르게 저 수업 좀 마음 편하니까 저랑 얘기도 많이 하고 저랑 농담도 주고받고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랑 해도 늘어요. 그 선생님하고 해도 늘어요. 그런데 잡아야 할 나이는 따로 있어요. 막 잡으면 안 돼요, 애들을. 잡아야 할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예의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그럼 이제 정색을 하고 아니지. 예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전에 우리 이제 이번에 일기 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안 보시길 바래요, 이거. 그 일기 때 그 아이가 1학년 남자아이였는데 3차 인터뷰를 하는데 발을 올리더라고요, 화면에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애들한테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정색을 잘 안 해요, 제가. 근데 제가 딱 정색을 하고 발 내려. 발 내려. 그러니까 얘가 약간 이제 간 보는 거죠. 이 선생님 제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선생님 만만하게 이 사람이 어디까지 이제 이거 봐줄 것인가. 그 간을 보더라고 아이가. 근데 반을 딱 올리는 순간 제가 내려. 딱 내려. 그거는 저지해야 돼. 그건 딱 정색해야 돼. 그런 부분들은.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내려. 내려. 발 내려야지. 딱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 이번에 인터뷰에 있는데 발 안 올릴 거예요, 이제. 제가 농담하려고요. 너 작년에 발 올린 거 기억나? 같이 발을 올려요?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정색해도요, 막 이 정도예요. 발 내려. 웃음기 싹 가시고. 네. 그런 거 아니고서는 아이들을 막 잡들이해서, 근데 선생님 막 애들 혼내주세요. 숙제 안 하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런 엄마들이 그 당시에 계셨어요. 그런 수업을 또 원하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 너무 좀 설렁설렁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애들 막 재밌게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같은 공부를 하는데 꼭 아이들 기를 죽이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용한 카리스마가 중요한 거죠. 조용한 카리스마. 네. 뭐야? 이렇게. 근데 뭐 마음먹기 스쿨은 선생님 늘 화면에 선생님 막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있고. 그거 보면서 이제 젖어드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황상 원장이 아까 제가 이제 제가 나중에 크리에이터 수업하면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제가 마음먹기 스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좀 얘기를 너무 하고 싶거든요. 또 시작됐네요, 우리 상상 원장님. 근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3가지를 벤치마킹을 했어요. 하나는 엘모의 세상. 엘모 알죠? 랄랄랄라 엘모's world. 그거랑 도라 그 탐험가 도라. 마음먹기 스쿨 수업이 일방향이다. 쌍방향이 아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쌍방향이어야 하는데 일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핑 하면은 펑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도라가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도라를 보는데 도라가 What do we need to get to my grandma's house? 할머니 집에 도착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 막 그림이 나와요. 세 개. 뭐 물통, 뭐 지도, 뭐 뭐지? 이파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map 막 이러는 거예요. 좀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거다. 저렇게 뭔가 일방향이지만은 이렇게 핑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넣어야겠다. 그런 부분들. 엘모스 월드에서는 그냥 일반 엄마들은 애들 엘모스 월드 보여주시면 그냥 이렇게 보시잖아요. 재밌다. 그러잖아요. 근데 엘모스 월드를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엘모스 월드 그 컨텐츠 순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이렇게 이걸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장면 전환이 돼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저는 아이디어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마모키 스쿨이 재밌어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레벨 2는 재미는 없을 거예요. 재미가 뭐 없지는 않지만 레벨 1과 같은 임팩트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엘모스 월드를 보면은 도라를 보면은 그거를 만든 기획자들이 R&D 팀들이 그냥 막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연출하시는 뭐 전문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자도 계실 거고 랭귀지 언어 교육자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영유아 전문가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브레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퀀스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 엘모스 월드의 목적은 뭐냐? 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언어를 다양한 표현을 한 주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재밌게 전달해 주자. 그거예요. 그러니 막 기가 막히죠. 제 입장에서는. 와, 이런 순서였구나. 이런 시퀀스구나. 내가 저 활동을 이렇게 변형해서 내 지금 학생들, EFL 러너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렇게 나온 것이 마모키 스쿨.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 한 분이 이 녹화 수업의 관건은 집중력을 얼마나 집중을 시키느냐. 그게 관건이다. 맞아요. 한 1분 보다 딴짓 해버리면은 망한 수업이에요. 망한 수업이에요. 그런데 걱정을 안 했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저도 그 부분을 신경 썼단 말이에요. 엘모가 왜 애들이 엘모를 끝까지 보느냐? 왜 도라를 애들이 끝까지 보느냐? 왜? 그 안에서 랭귀지를 가르치고 있지만 재밌게 다양한 활동들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 그 과정을 만든 사람들은 몇백 명이 될 텐데 나 혼자서 이걸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플레이데이트 했을 때 어머님들이 저한테 선생님 그 1년 과정 어떻게 다 혼자 만드셨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마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사실 몇 번 울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이 붙여가지고. 왜냐면 내가 누가 밥을 해주고 누가 애들 다 케어해주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막 방학도 있었죠. 3개월 미국 방학도 있었고 너무 제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퍼 울면서 잠 안 자가면서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기 아이들. 얘네들이 어머님들이 막 선생님 재미없어요. 선생님 좀 별론 것 같아요. 하고 좀 환불해주세요. 다 그만두고 막 이랬으면은 아유 잘됐다. 나도 그냥 포기해야지. 이랬을 텐데 너무 또 막 너무 좋아해주고 막 즐거워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요? 얘네들 내가 놔둘 수가 없잖아, 얘네들을. 그래서 그 힘으로 제가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막 하고. 그러니까 막 어디 오타도 나고 막 그림 바뀌고. 너무 죄송한 거야, 우리. 그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잘 극복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들었을 거야. 저도 힘들었잖아요. 아이들도 말이 쉽지.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우리 매일매일 귀찮아도 밥해서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밥을 먹는 거와 똑같다. 그냥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와서 틀고 네가 이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다듬어졌던 부분이 있고 좀 대단한 것 같아요. 36주 동안 이렇게 안 쉬고 이걸 쭉 했다는 것이 정말 좀 대단한 것 같고 확실히 아이들이 다양한 면에서 자신감, 영어 실력, 그런 영어 호감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아지고 아이들 편지를 가끔 쓰면은 선생님 저 영어 되게 좋아해요. 영어 더 잘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써요 저한테. 그러면 너무 뿌듯하죠. 그 아마 영어 선생님들 계시면 뭐 애가 100점 맞아오는 것보다 선생님 저 선생님 때문에 영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듣는 걸 더 좋아해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선생님 때문에 망했어요.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죠.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똑같아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밥을 차렸는데 아이가 밥을 잘 먹어주고 엄마 너무 맛있어요. 엄마 이거 나 너무 좋아요. 또 해주세요. 막 이러면 막 힘들어도 막 하죠. 몸살이 나도 막 나가서 막 밥을 하죠. 그냥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도. 애들이 막 너무 열심히 해주고 막 이렇게 막 하려고 막 하고 막 난리 치고 막 너무 재밌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내가 책임을 져야겠구나. 이 책임감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작게는 3, 4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막 달라붙어야 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가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워낙 또 손도 빠르고 또 일도 빨리빨리 하고 또 이런 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또 금방 하는 거 제가 안 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은 일기 아이들. 너무 감사하죠. 일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포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못 만들겠다. 이게 어떻게 혼자서 이걸 다 하고 있어. 이거 못해 했는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이들이 그런 어떤 푸시를 한 거죠, 저한테. 네. 맞아요. 저기 선영님. 우리 선영님은 저기 카자흐스탄 사시는 또 우리 학부모님이세요. 네. 우리 아가는 우리 쓰리. 우리 쓰리는 제가 진짜 예뻐하는 아이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저기 이해력이 좀 없어가지고 초반에 이해력이 좀 없어서 이렇게 좀 얘는 들어오면 잘하겠다 했는데 너무 성실해요. 숙제를 한 번도 안 밀린 친구예요. 쓰리는 이 카자흐스탄 친구. 그리고 1대1로 이렇게 만나면요 막 이글이글해요. 그리고 위클리 리뷰할 때 너무 미안한 게 아이가 카자흐스탄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저도 막 새벽 저기 1대1 평가할 때는 새벽 5시 일어나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매주 토요일 날 6시 7시 막 일어날 거예요. 그쵸? 너무 미안해. 한 번도 안 늦고 막 졸리는 비벼가면서 이렇게 막 화면에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데 너무 성실해요. 너무 성실하고 제가 1호로 첫 번째로 뽑았던 학생이에요. 우리 카자흐스탄 쓰리가. 그리고 마하모키 스쿨에 굉장히 적합한 아이였고 정말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아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이제 1대1 평가를 할 때 질문을 하면은 장난하는 애들 좀 있어요. 제가 혼내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오늘은 좀 하기가 싫은가 보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아이 평소 실력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고민을 안 하는데 우리 쓰리 같은 경우에는 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쓰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아이는 정말 오만 잡대기 디테일한 거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이건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래서요 라고 딱 간단히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요. 이 얘기를 막 술술술 해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 엄마란다. 엄마죠 엄마. 선생님 입장에서 와 진짜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있구나. 거기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감동을 해요 제가. 그래서 막 들으면서 쟤랑 할 때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다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다 얘기해주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아이들이에요. 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고맙죠. 이렇게 졸린 눈 비벼가면서 시차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죠. 늘 감사하고 참 너무 대견하고 참 잘 만났다. 그래서 잘 만났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1기가 끝나고 이제 2기가 들어오고 2기들이 또 이제 레벨 2를 들어가고 레벨 2가 끝나면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 막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직 레벨 2를 시작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1년이 빨리 가더라고요.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래서 레벨 2가 끝나면 제가 레벨 3, 4를 안 한다고는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할 수도 있다. 미쳐가지고 또 할 수도 있다. 분명히 레벨 1에 들어갈 시기에 못 들어와서 왜냐면 제가 레벨 1, 2, 3를 다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에는 딱 2레벨만 본다거나 한 레벨에만 집중을 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들어오고 싶은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1년은 그냥 홀랑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집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그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걸리는데 지금 이제 레벨 2로 가는 우리 1기 아이들 일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제가 큽니다. 그래서 1기 아이들을 레벨 2에서만 이렇게 이제 안녕 하기가 너무 마음이 제가 복잡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탄력을 받았을 때 이 과정을 이어서 해줄 수 있는 과정과 선생님이 계시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사실 이제 그거까지 계산을 하고 어떤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 되게 믿을 만한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선생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다. 이 그 다음 레벨 좀 만들어라. 푸시를 했어요. 당신이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른 거 하느라 바쁘세요 지금. 다른 거 하느라 바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저처럼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괜찮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방법은 있겠다. 방법은 있지 않을까. 방법은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이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 원어민 화상을 제가 얘기를 하겠죠. 원어민 화상. 근데 원어민 화상도 그냥 질문하고 잡담하는 거 말고 리딩에 특화된 선생님. 그쵸? 라이딩에 특화된 선생님. 그렇게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쓰고 말하고 그러니까 리딩, 라이딩 이렇게 해가지고 가도 되고 어휘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어휘를 다루는 어휘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화상 영어 선생님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1기 학부모님들한테는 쉬는 동안 이렇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왜냐면은 어쨌든 이 흐름을 끊지 않는 건 뭐가 됐든지 간에 흐름을 끊지 않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화상 영어 선생님 복불복 너무 많아요. 화상 영어뿐만 아니에요. 그냥 이 영어 교육 시장에서는 비전공자와 전공자, 사명감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혼재돼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선택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아이를 과정에 넣는 것은 정말 엄마의 그런 직관에 의해서 엄마가 잘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복불복이 많아요. 화상 영어뿐만 아닙니다. 다 그래요. 뭐 이런 사교육, 뭐 오프라인 수업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고를 때 선생님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그 디스크립션을 굉장히 길게 쓰신 분들 걸 자주 봐요. 대충 이렇습니다 라고 쓰신 분들 거 잘 안 봐요. 왜냐면 성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그 실레버스가 무엇이고 어떤 목표가 있고 내 원칙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쓰시는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 진짜 좋은 선생님들이에요. 할 말이 많은 선생님들.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런 거다. 그 입학 설명회 그 자료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줘야지. 당연히 그건 선생님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뭉뚱그리고 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하고요. 저는 신뢰가 안 가요. 선생님을 이제 선택을 해도 화상영어 선생님 해도 막 이렇게 학교 이런 거 안 보고 학교 안 봐요. 이런 거 안 보고 이 사람의 description, 이 사람의 수업 description.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를 가르칠 선생님을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저도 반대로 제가 반대 입장이잖아요. 저는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나도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뭘 알고 싶어 하는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역지사지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늘. 이 라방은 뭐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빙산의 일각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디테일한 얘기는 입학 설명회를 보셔야 알고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이제 들어오셔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셔야 이제 알겠죠. 마음먹기 스쿨의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는 엄마가 다 본다는 일 다 봐요. 얘가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있고 이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다 보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선생님 한 분 만났거든요. 되게 많은 선생님 만났어요. 이게 비공식적으로. 이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되게 좋으신 분인데 되게 멋진 분이세요. 이 선생님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 저랑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 같이 있었어요. 애들이랑 같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가 학원에 한번 가봤대요. 네. 이분은 이제 영어 교육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이에요. 언어 교육에. 근데 갔는데 네,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만두셨대요. 내가 애들한테 죄를 짓는 기분이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대요. 막. 내용도 너무 어렵고 애들이 수업 시간에 이 과정이 너무 어렵고 이 레벨이 안 되는데 그 이미지상 이런 걸 가르쳐야 하고 애들한테 애들이 막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린대요. 막 스트레스 받고 원장이 막 점수 올리라 그러고 애들 레벨 그냥 막 올리라 그러고. 제가 레벨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어학원에서 일할 때 어떤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좀 저랑 비슷했어요. 너무 산만해 애가. 집중을 안 해요. 근데 그때 한 10명 반이었는데 그 반에서 얘 빼고는 다 열심히 했어요. 얘 빼고는 다 올라갔어요. 다음 레벨로. 제가 전화를 했어 엄마한테. 어머님 죄송한데 얘는 저랑 복습 한 번 더 할 것 같다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3개월 거 책 3권이거든요. 3개월 과정이 이제 한 텀인데 이거를 끝내야 그 다음 또 3개월 텀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안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선생님 네 복습하겠습니다. 돈 또 내는 거예요. 돈 또 내고 같은 거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제가 얘를 뺐어요. 제가 원래 공강이 있었거든요. 그 공강에 얘를 넣었어요. 제가 원장님 이 레벨 못 올라가는 애들만 다 모아가지고 한 반을 제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없어. 다 쉬려고 하지. 왜냐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지금 레벨이 안 돼, 제대로 안 했는데 다음 레벨로 가? 못 가지. 지금 아까 그 선생님, 우리 그 선생님 학원, 그 원장님하고 저랑 이랬으면 아마 저 잘렸을 거예요. 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어디 점수를 고쳐요. 막 이러죠. 원장님 반 만들어주세요. 빨리 반 만들어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3-4명을 모아가지고 레벨 못 간 애들 야 앉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개개별로 봐주는 거야. 그 4명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근데 우리 아까 그 남자애 A라고 할까 A 이름이 동훈이. 그러니까 저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저를 케어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 남자애랑 저랑 비슷하다고. 너무 산만하고 진단을 안 받았을 뿐이지 ADHD가 있었을 거라 예상합니다. 근데 4명 중에 3명은 올라갔어요. 다음 레벨로. 다른 선생님한테 다 보냈죠, 이제. 동훈이 또 못 가는 거예요. 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같은 과정을 3개월짜리를 한 번 했죠? 또 한 번 했죠? 6개월 했어요. 또 전화했어요, 제가. 어머니, 저 얘 이제 1대1로 3개월 지금 딸 애들 다 올라갔고요. 얘는 나랑 3개월을 더 해야겠다. 못 간다. 그럼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저는 욕할 줄 알았거든요. 욕하고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데 9개월이나 복습을 시켜요! 나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웬걸? 선생님 시켜주세요. 저 또 결제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엄마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이 엄마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 엄마가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를 욕하셨을 거예요.
뭐 이런 학원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근데 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떤 아들이고 어떤 성향이고 학원에서 어떻게 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주고 선생님 저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걸 9개월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돈 아깝잖아요. 근데요. 처음 3개월 때 못 봤던 부분들 3, 40%만 이해를 했다는 부분 또 3개월 두 번째 2회차 가니까 60%, 5, 60%로 이해력이 상승을 해요. 마지막 3개월 하니까 다 알고 갔어요. 때로는 그게 중요해요. 레벨 1-2, 1-3, 1-4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나중에 이거 프랜차이즈 하실 거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전 죄송하지만 저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원칙대로. 그래서 우리 일기도 레벨 1에 들어왔는데 대충 했다. 제대로 안 했다. 뭔가 이 레벨 2에 가기 어렵다. 그러면 복습이에요. 못 가요. 못 가요. 동훈이 얘기해드릴게요. 동훈이가 결국에는 9개월 동안 저랑 정말 제가 동훈이가 1대1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3개월 차에 이제 저기 아예 세 번째 3회차 9개월 차 7, 8, 9개월 차에 1대1을 얘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얘가 얼마나 산만한지 손가락을 타다닥 막 이러는 계속. 근데 이게 박자감이 따다닥 이러는 거예요. 저도 박자감 장난 아니거든요. 박자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님, 그래서 얘 뭐 사교육 뭐 시키냐 했더니 뭐 태권도 시키고 뭐 하시더라고요. 수학 가고. 얘 하나 더 추가하자. 얘 드럼 시켜라. 드럼. 드럼. 이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끼도 굉장히 많은 친구였어요. 막 저랑 되게 비슷해요. 잘 따라하고 흉내 잘 내고 박자감 막 좋고. 그러니까 유창성이 굉장히 좋은데 정확성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성을 잡으려고 지금 제가 9개월을 걔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동훈이 이제 그 이후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 학원을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제가 회사로 들어갔어요. 회사로. 전화가 오셨죠. 선생님, 저희 아이 과외 좀 시켜주세요. 학원 그만뒀대요. 저 그만두면서 같이 그만두셨대요. 선생님 좀 봐주세요. 왜냐면 이제 믿는 거지. 저를 이제 믿으니까. 그 아이를 제가 5년을 가르쳤습니다. 5년을 가르쳤어요. 2년 학원에서 2년 동안 그 아이를 받고 3년을 가르쳤어요. 중학생 될 때까지. 네. 3년을 가르쳤죠. 운이 좋은 아이죠. 저랑 5년을 공부했으니까. 영어 굉장히 잘해요. 네, 나중에는 이제 이 아이가 지금은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와버려서 그게 끊겼어요. 예. 총 5년 가르쳤고 그 아이를 3년 동안 이제 과외를 했고 제가 회사 끝나고 이제 저기 어디냐 거기가 현충원 있는데 그 어디죠? 동작구 회사 홍대에서 밥 먹고 부지런히 머리 휘날리면서 동작구에 갔죠. 예, 동작구에 가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이제 그 아이를 만나고 재밌었어요. 저랑 좀 잘 맞았어요. 저랑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고도 엄청 많이 치고 엄마도 눈물 꽤나 많이 흘리셨어요. 근데 그 엄마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남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되게 어려운 아이였어요. 다른 선생님한테 갔으면 아마 엄청 혼났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집중을 못한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아이였으니까 엄청 혼나면서 컸거든요. 많이 맞고 선생님들한테 맨날 막 싫은 소리 듣고.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 이제 중반에 제가 지금 거의 10몇 년 했잖아요. 아이들 한 15년 18년 정도 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많은 아이들을 봤겠어요. 근데 제가 말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가 한 대여섯 살 때 이제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애가 너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애를 자꾸 건드려요. 너무나. 애가 너무 싫어하는 거야. 이 아이 학습권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걔를 불러가지고 이제 뭐라 했죠. 너 왜 자꾸 방해하냐? 그러지 말아라. 근데 그게 매번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계속 수업 시간에. 딸을 애를 너무 힘들어하고.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뭐 ADHD가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걔가 약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고, 우리 그냥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약 먹을 시간 지났니?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초짜 선생님 제가. 그랬더니 얘가 내 선생님 저 오늘 약 안 먹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아이한테 상처가 되는 건지 제가 알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 사과를 드렸죠. 학부모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몰랐다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 ADHD라는 게 뭔가. 뭐냐면 나는 이제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교정실습 갔다 오고 그냥 뭐 이렇게 공교육으로 빠지려다가 아예 공교육 너무 너무 복잡해서 사교육으로 빠진 선생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아이를 다 그냥 가만히 얌전히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들만 보다가 어느 날 이런 아이를 봤는데 말실수를 해서 그 아이가 상처를 받고 제가 학부모님한테 사과를 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알아야겠다. 아, 이런 아이를 또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봤을 때 또 나도 저야 이제 성인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버린 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산만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짧게 한 번에 동시에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끝내니까 야금야금 조금씩. 그래서 완성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를 계속 판다면 아마 미쳤을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정신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그래서 이런 학습에 그런 누수가 생기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지 않거든요. 약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어떤 의지가 있어서 또 어른이 되면서 약간 좀 고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 포기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혼나는 거, 그쵸? 아, 얘는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어떤 엄마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엄마가 내 아이가 문제 있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다 알아요.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바라봐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엄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다른 집 아이 이야기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아이 이야기일 때는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선생님까지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도 미국 학교에 지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다른 피드백을 주세요. 어떤 선생님은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되게 현실적으로 T야 T. 선생님이 T일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야기.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조금 의지가 약하고 멘탈이 약한 엄마라고 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할 텐데,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못했으면 내일은 더 잘할 수 있겠지. 늘 이 상태로 머물지 않겠지.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너무 매몰되지 말자. 뭐냐면 저 사람은 지금 나는 한 명만 보지만 저 사람은 20명을 보는 사람이잖아. 그 순간 찰나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얘기는 듣고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건 좋은데 어떡해 우리 애기 막 이러지는 말자.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동훈이 엄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죠. 되게 선생님 막 이런 분이셨어요. 선생님 마구 때려주세요. 이러고 말 안 듣죠? 때려주세요. 막 이런 분이셨어요. 호탕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선생이 같은 거를 9개월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 안 하신 거예요. 또 교육자시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보셨겠어요.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왜 모르시겠어요? 알죠. 그러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근데 이게 아이들 중에서 이런 아이들이 한 몇 명 더 있어요. 2-3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남매 형제 자매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잘하는 아이보다는 못하는 아이가, 못한다고 하긴 좀 그렇다.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고 얘기할게요. 못한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를 위주로 정규반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보고 싶은 이유가 이 아이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거든요. 아이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 이 아이 열심히 할 아이구나. 여기 와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잘해서 꽤 안 부리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의지가 있구나. 그런 게 보이는데 제가 그런 확신을 받았던 여러 명의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좀 그러거든요.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엄마가 보통 그런 얘기 하는데 얘는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저희 형보다 영어 잘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연년생이에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우리 형이 본인이 영어 잘하는 거 알고 그래서 막 잘난 척해요. 그래서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열심히 할 거라고. 얘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걔를 안 뽑아요? 당연히 뽑죠. 그리고 그 들어올 만한 그런 기본 실력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넌 이제 형한테 얘기해. 가서 이름장 나.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넌 더 잘하게 될 거야 이제. 선생님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자신 있어. 네, 가보자. 막 이글이글해요. 그런 아이가 있다니까요. 엄마가 이 과정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아이한테 준 거잖아요. 기회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또 봤는데 제가 인상이 남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영어를 좀 누구보다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아.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을 뿐이다. 안 해서 제대로 된 딱 그런 과정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열심히 하면은 늘을 거야. 선생님은 자신 있어. 해보자. 하겠다고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어떻게 안 해요? 어떻게 제가 리뉴얼을 안 해요? 어떻게 더 신경을 안 쓰겠어요? 이제 이렇게 오는구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오는구나.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의지야 제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저 아이의 의지는 제가 바꿀 수 없어요. 저 아이의 상황을 제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선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저 아이가 이 과정에 들어왔을 때 어느 하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차곡차곡 잘 쌓아서 자신감 얻고 실력 향상시켜서 이 과정이 끝나더라도 그 누구한테 가더라도 그 어떤 과정을 선택하더라도 스스로 공부를 하든 어쨌든 성공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이제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지나치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지나치지 않고 일단은 스탑을 하고 제 이야기를 이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은 이런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과정이 있고 이번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게 끝이 아니다. 기회가 있고 준비를 하고 왔을 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분명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셔라.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선생님 저 준비해서 오겠다고. 네. 진짜 실제로 준비해서 오셨어요. 많이 이번에. 네. 작년 1기 때 떨어졌던 친구들이 2기 때 다 들어왔어요. 제가 이번에 하남에서 엄마 영어 대화기술 강의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고 Q&A 하는데 주로 질문이 뭐였냐면은 사교육 어떤 학원을 가야 하는지 그걸 물으셨어요. 네. 다들 엄마의 영어 대화기술 영유아 아이들 하실 분들이 오신 분들은 한두 명밖에 안 계시고 다들 학원 보내고 계신 일반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끝나고 질문이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사교육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사교육을 이제 올바른 사교육을 고르는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은 비전공자와 전공자 사명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혼재돼서 아이를 교육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학부모님 말씀하셨지만은 복불복인 거예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가 좋은 선생님 만나면 정말 다행인데 안 그런 경우라면은 헤매고 다니는 거죠.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해드렸어요. 네, 물어보셨으니까 어떤 학원에 보내야 할까요, 선생님? 웬만한 학원 다 좋아요. 집 가까운 학원이 제일 좋죠. 차 많이 안 타고 다녀도 되는 집 가까운 학원. 아니면 차량이 잘 되는 학원. 건물, 시설 좋은 학원. 다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유가. 근데 저는 쪽지 시험 보는 학원은 좀 안 갔으면 한다 그랬어요. 쪽지 시험을 보는 학원을 제가 안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수업이 45분, 50분이라고 한다면 쪽지 시험을 보고 체크하고 어쩌고 하면은 20분이 날아가요. 15분, 20분. 15분, 20분이 날아간다는 얘기는 기껏 해봤자 이 아이가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는 시간은 30분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20분, 20분 미만. 그러면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아 이걸로 시간 때워야지 하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 수업을 하고 싶어 해요. 내 수업을 잘해서 애들한테 잘 전달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압박이 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압박이 오냐? 두 사람. 원장님. 선생님 쪽지 시험 봐야죠. 이런 거 시키는 경우. 두 번째는 엄마들이. 왜 이 학원은 쪽지 시험을 안 봐요?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럼 전화 딱 듣잖아요. 그러면 옳거니 하고 저는 이제 연설을 시작을 하죠. 왜 내가 쪽지 시험 안 보는지. 쪽지 시험을 왜 안 보고 그 얘기를 다 해줘요. 근데 이제 초짜 선생님인 경우나 마음 약한 선생님인 경우나 착한 선생님 경우에는 아, 네 이러고 다음날 쪽지 시험을 보기 시작해요. 또 학원의 문화가 쪽지 시험을 봐야 하는 문화면은 이제 들어왔으면서 이거 안 볼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말 못하죠. 그래서 그런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제 동료도 그런 경우를 봤고 근데 저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자 이제 전화가 와요. 아니 이 학원은 왜 쪽지 시험을 안 봐요? 옳다거니. 자 어머님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면서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수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제가 레슨 플랜이 딱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쪽지 시험을 봐버린다. 그럼 보세요. 종이는 제가 미리 잘라오겠죠. 잘라오고, 건네주고, 애들 쓰고, 채점하고, 몇 개 틀렸니 쳐다보고, 스테이플 박아주고, 이러면은 이제 15분, 20분이 날아간다. 그럼 결국 이 아이는 그냥 그거 집에서 해도 되는 거, 여기 와가지고 20분밖에 15분밖에 제대로 근데 이 시간에도 꼭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뭐 제가 어제 밤에요 막 이런 얘기 하는 아이들 수업을 뭔가 좀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 선생님 또 막 급하게 이제 나 오늘 이 분량 나가야 하는데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안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 못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쪽지 시험을 보고 싶은 이유는 이거예요. 원장 입장이나 엄마들 입장에서는 네가 오늘 뭐 갔다 왔으면 뭐라도 한 티를 내라. 네가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고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티를 내고 그 증좌를 보여다오. 그게 지금 가장 간단한 방법이 쪽지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설득이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뭐 단어를 알고 있는지, 수업을 뭐 따라가는지 내가 이거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설명을 하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는 해줘야 돼요. 자, 월화수목 금이 오는 아이들이에요. 월화수목 저는 수업을 풀로 합니다. 쪽지 시험 안 봐요. 숙제 절대 수업 시간에 검사 안 해요. 다 걷어가서 검사해요. 네. 왜냐? 수업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그대로 도입 부분이 있고 전개가 있고 결말이 있듯이 그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려면 과제 검사 걷어서 제가 공강에 다 해요. 집에 가져가서도 하고. 절대 수업 방해하지 않아요. 이런 짜잘한 일로. 금요일날 하루 종일 놀아. 금요일날 오잖아, 아이들이. 1시간 내내 놀아요. 애들은 논다고 생각을 해요. 노는 건 아니에요. 1시간 내내 저는 6명에서 많게는 11명에, 12명에 있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 기록을 해요, 이렇게. 뭐 어떻게 기록하냐. 단어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드보드지에 막 그때도 막 그림 붙여가지고 막 브루마블처럼 막 뭔가 블루마블을 저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서 주사에 돌리고 이제 퀴즈를 제가 다 만들어 와요. 단어 퀴즈, 문장 만들기, 문법 부분 그 일주일 공부한 내용 있죠? 그런 거를 쫙 이렇게 만들어 와요, 퀴즈를. 1시간 내내
주사위 돌리고 퀴즈 풀고 깔깔깔 웃고 그게 평가죠. 1시간 내내 전 애들을 보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쪽지 시험 15분짜리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사진도 보내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엄마들 한 말도 안 해요. 쪽지 시험 얘기 쪽자도 얘기 안 해요 저한테. 왜? 아는 거잖아. 엄마들이 아는 거예요. 깨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선생님한테 괜히 푸시했구나. 제가 선생님 강사 교육을 한다면 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제발 쪽지 시험 보지 말아라. 안 봤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평가하는 방법은 너무 온라인도 있고 저희는 온라인으로 해요. 저는 온라인으로 하고 너무나 많아요. 프로그램 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그 1시간 내내 이 아이를 6명을 봤을 거 아니에요. 10명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영역별로 쫙 표 나눠가지고 쫙쫙쫙쫙쫙 기록하고 기록했을 때 상담 전화를 했을 때 성적표를 썼을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휘 부분이 조금 약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하고 어순감각 키우기 위해서 이 숙제를 좀 더 내줄 테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돼야죠. 이래야 이런 사교육에다 돈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쪽지 시험 보는 데는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 물론 쪽지 시험 선생님이 5분 만에 어떻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5분 만에 끝내셔가지고 뭔가 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선생님도 분명히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너무 시간 낭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유도리 있게 그냥 빨리 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방법은 있을 텐데, 20번, 10번 깜지 쓰는 숙제 내주는 학원, 지문 한 바닥 쓰는 학원, 되게 많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왜 시키는지. 아니, 글을 한 문장을 쓰더라도 그거를 확장해주고, 문법에 맞게 쓰고, 이런 거를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지. 지문 보고 베끼는 거는 흥분해네, 제가. 손글씨 연습한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좋냐? 엄마 보기에, 선생님 보기에도 뭔가 한 거 같잖아요. 빽빽하게 뭔가 썼고, 뭔가 영어 공부 한 거 같잖아요. 일루전이라니까, 일루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제 동료들한테도 같이 일할 때 동료들이 꼭 그렇게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해요. 왜? 그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니까 제가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어머님들 듣고 계실지 선생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차라리 읽는 게 낫지. 막 이렇게 빽빽하게 글씨 쓰는 거 애 울면서 막 시켰다고 어디다 옛날에 포스트 올라오고 그랬어요. 제 팔로워 중에 한 분이. 애를 1학년생인데 막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 빽빽한 거 써가지고 애를 울면서까지 시켰다고. 그런 분들은 엄마 아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선생님한테 맡기세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애를 좀 편안하게 해줘야지. 애를 좀 편안하게 해줘야 하고 애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걸 던져줘야 하고 이게 좀 하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하찮지만은 하찮은 활동은 없어요. 전혀. 모든 활동에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더 큰 덩어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은 덩어리부터 막 이렇게 패는 거죠. 한마디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직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인지 어쩐지 아니면 앞으로 보낼 예정이신 분들인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선생님의 1대1 피드백 되게 중요하고 그게 즉각적인 것이면 더 중요해요. 저는 마음원기 스쿨의 최대 단점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다는 거. 피드백이 좀 늦어진다는 거. 한 일주일 지나서 피드백이 온다는 거. 어쨌든 오기는 옵니다만. 가장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학원을 가시는 게 맞아요. 오프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을 간다고 한다면 정말 모든 이 감각과 세포를 다 동원해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다 들여다봐야 돼요. 뭐냐면은 내 아이의 시간은 소중하고 우리 남편이 벌어온 교육비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으시느라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저는 그럼 이만 이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